안녕하세요, 뜬별쌤입니다. 오늘은 리베디움 계산할 때 n값을 구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단톡방 보면 이 리베디움에서 n값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리베디움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영상이랑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같이 제공해드리는 연습 문제도 풀고 나면은 리베디움 완전 껌이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값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응력의 정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응력은 재료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재료 내에서 발생하는 저항력을 말합니다. 어떤 물체에 하중이 작용하면 그 물체 내에서는 외력의 크기만큼 저항하는 내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단위 면적당 내력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입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이때 이 면적을 계산할 때 n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n값은 주어지는 하중이나 리벳의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여기서 n값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n값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리베디움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리벳에는 전단응력이, 강판에는 인자응력이, 리벳 구멍에는 압축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에 주어진 하중이 전체 하중이냐 피치당 하중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먼저 리베디움에 작용하는 전체 하중이 주어졌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단은 전체 리벳의 수가, 인장과 압축은 한 줄 내의 리벳의 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전단 응력은 리벳에 발생하는 응력입니다. 리벳에 발생하는 응력이니까 리벳의 면적이 중요하겠죠. 전단 응력은 이 리벳 하나의 면적에 리벳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우선 한 줄 한 개인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이런 경우에는 리벳이 하나이기 때문에 리벳의 면적에 리벳의 수 한 개를 곱해줍니다. 한 줄에 리벳이 두 개인 경우에는 리벳이 두 개이기 때문에 리벳 하나의 면적에 2를 곱해주고 두 줄 두 개인 경우에도 리벳은 두 개니까 두 배를, 두 줄 네 개인 경우에는 네 배를 곱해줍니다. 그냥 리벳 하나의 면적에 리벳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쉽죠? 다음은 강판에 작용하는 인자응력입니다. 이 강판 전체 부분에 인자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설계를 할 때는 가장 약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강판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강판에서 가장 얇은 부분인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인장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 하중이 주어졌을 때는 강판의 전체 폭에서 구멍의 크기만큼 뺀 부분이 됩니다. 한 줄 한 개인 경우에는 리벳 한 개만 빼면 되니까 전체 폭에서 지름 한 개만 빼주면 되겠죠. 한 줄 두 개인 경우에는 전체 폭에서 구멍 두 개만큼 빼주어야 파란 부분을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빼줍니다. 두 줄 두 개인 경우입니다. 두 줄 두 개는 이렇게 전체 폭에서 지름 하나만큼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빼줍니다. 근데 이쪽에는 힘을 안 받나요? 아니요, 얘도 힘은 받아요. 근데 이렇게 힘을 줬을 때 강판이 두 군데가 동시에 파괴되진 않겠죠? 그래서 한 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줄 네 개인 경우에도 한 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폭에서 두 개의 구멍 크기를 빼주면 됩니다. 약간 예외로 이 한 줄 한 개는 폭을 구하라고 하기보다 피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 폭값을 그냥 피치로 두고 푸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벳 구멍에 작용하는 압축 응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벳 구멍 중에서도 이쪽 부분이 압축을 받게 될 건데 이때는 투영 면적을 사용을 해서 그냥 편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멍 지름 부분에 힘을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한 줄 한 개는 구멍이 하나죠. 개수에 1을 넣습니다. 한 줄 두 개는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합니다. 두 줄 두 개인 경우에는 구멍이 두 개라도 1을 곱합니다. 왜냐하면 강판의 인자응력과 마찬가지로 양쪽이 동시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두 줄이라도 n에 2를 넣는 게 아니라 1을 넣습니다. 두 줄 4개인 경우에도 한 줄을 기준으로 구멍이 2개가 되겠죠. 2를 넣어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단은 전체 리벳의 수가, 인장과 압축은 한 줄 내의 리벳의 수가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피치당 하중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피치당 하중은 말 그대로 한 피치 내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전체 하중일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하중은 이 강판의 전체 폭에 작용하는 힘이지만 피치당 하중은 한 피치 내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좀 구분하기 쉽도록 힘을 받는 부분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한 줄 1개인 경우에는 전체 하중이랑 피치당 하중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한 줄 2개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전단의 경우에는 리벳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반씩 쪼개진 게 2개가 있죠. 이 2개를 합치면 1개가 됩니다. 두 줄 4개인 경우에도 1피치 내에 있는 리벳을 세면 반개짜리가 4개가 돼서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세 줄 6개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줄에 3개인 경우에도 1피치 내에서만 보면 되니까 1개가 됩니다. 인장응력을 볼까요? 인장응력은 이 강판의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강판의 전체 폭이 아니라 이 피치 내에서 구멍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피치 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한 피치 내에 구멍이 반개씩 2개가 있으니까 1개를 빼면 되겠죠. 두 줄 4개인 경우에도 한 피치 안에 한 줄 내에서만 보면 되니까 1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줄 6개, 한 줄 3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개가 됩니다. 압축 응력도 똑같아요. 한 줄 내에서 한 피치 안에 구멍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인장 응력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1개가 됩니다. 구멍이 반개반개해서 1개, 반개반개해서 1개, 반개반개 1개, 반개반개 1개죠. 이렇게 전체 하중이든 피치당 하중이든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해석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벳 지름이랑 리벳 구멍의 지름이 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면 강판에는 리벳이 삽입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겠죠. 보통 이 구멍을 리벳의 지름과 똑같이 뚫는다고 보는데 이 구멍을 리벳보다 크게, 조금 더 크게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벳 지름이랑 리벳 구멍 지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 이 강판의 구멍과 관련이 있는 인장 응력, 인장 강도를 계산할 때, 면적을 계산할 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단 응력이랑 압축 응력은 리벳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리벳 지름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 강판의 인장 응력은 강판에 뚫린 구멍의 지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리벳 구멍의 지름을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인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강판을 또 다른 판을 이렇게 덧대서 연결하는 경우를 맞대기 이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덮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리벳에 전단이 2군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단이 발생하는 면적은 2배가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2배를 해줘야 되지만 안전을 고려를 해서 1.8배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리벳의 n값은 따로라는 거예요. n이 1.8이라는 게 아니라 n, 리벳의 수를 1.8배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을 같이 파악해 봤습니다. 이거는 리베리움뿐만 아니라 필답의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리베리움 문제도 다 맞춰봅시다. 확실히 익히시라고 연습용 자료도 따로 만들어 봤으니까 이 영상 끝나고 정리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리벳 문제는 다 맞추는 거예요. 감사합니다.